교과서 150쪽 정조의 개혁정치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정조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개혁을 실시하였다. 세 줄 밑으로 내려가서 규장각을 설치하여 정책의 자문기구로 삼고 이곳에서 인재를 양성하였다. 규장각에 박스치고 1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조의 개혁정치는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6개가 있어요. 두 줄 밑으로 내려가서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기준의 5군형과는 별도로 장용령을 창설하였다. 장용령에 박스치고 이게 2번입니다. 이 장용령은 국왕의 호위 군대로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다. 두 줄 밑으로 내려가서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해 시전 상인의 특권을 일부 없애고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였다. 이게 3번입니다. 시전 상인은 국가의 허락을 받은 특권 상인이다 그러면 돼요. 옆으로 가서 또한 노비의 처우를 개선한다. 4번.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대전 통편을 비롯한 수많은 책을 편찬하여 문물 제도를 정비한다. 이게 5번입니다. 이 대전 통편은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이은 조선 후기의 법전이었다. 지식 플러스로 내려갑니다. 굵은 글씨 첫 번째 줄, 왕실의 도서관으로 시작했다. 무엇이? 규장각이. 그 세종대왕에게 집현전이 있고 성종이 홍문관을 만들었다면 정조에게는 규장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이 확대돼서 학문 연구 기관이 되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역할까지 했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151쪽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줄에 정조 개혁 정치의 정점은 수원 화성을 건설하는 것이다. 수원 화성에 박스치고 이게 6번입니다. 두 줄 밑으로 내려가서 신도시 화성을 건설하여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중심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정조의 개혁 정치의 실험장이기도 했고 장기적으로는 천도를 계획했다. 마지막 5줄은 묶어가지고 탕평 정치의 한계라고 씁니다. 첫 번째 줄, 그러나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에도 불구하고 붕당 정치의 폐해는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이었다. 근원적인 해결에는 실패했다. 다음에 152쪽으로 넘어갑니다. 세도 정치의 대두. 첫 번째 줄, 정조의 뒤를 이어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왕권이 약화되고 외척을 비롯한 소수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소수 가문이 권력을 장악했다에 박스치고 순조의 외척인 안동 김씨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세도 정치가 본격화된다. 세도 정치에 박스치고 이 소수 가문이 권력을 장악했다. 이게 이제 세도 정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권력의 독점이니까 권력 독점에 점을 찍도록 할게요. 옆에 가면 이제 세도의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세도라고 하는 거는 원래 유교 경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펼쳐야 할 바른 도리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의미가 바뀌게 되는 거죠. 동음이의어예요. 이 세력할 때 세도로 바뀌게 되는데 아래에 있는 세도는 19세기 들어와서 유력한 가문의 중심 인물이 정치를 주도하는 그러한 정치로 동음이의어를 가지고 이제 비꼬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 세도 정치는 순조 때부터 시작해서 헌종과 철종으로 이어져서 3대 60여 년 동안 안동 김씨, 푼양 조씨 등 몇몇 유력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었다. 권력 독점에 다시 한번 점을 찍을게요. 옆으로 가서 이들 세도 가문들은 비변사와 주요 관직을 차지하여 국정을 좌지우지하였다. 그리고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세도 정치 기간 동안에는 왕권이 크게 약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치 기강의 해인데 첫 번째 줄 세도 정권의 등장으로 정치 기강이 문란해졌다.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권력을 이용하여 벼슬을 사고팔고 부를 쌓았다. 이걸 이제 네 글자로 매관, 매직이라고 하죠. 관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비정기적인 과거를 빈번하게 시행하였다. 또 한 줄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관리가 된 자들은 향리와 결탁하여 농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였다. 수탈의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또 지식 플러스를 조금 더 볼게요. 첫 번째 줄 세도 정치 시기에는 소수의 몇몇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를 운영하였다. 하위 관료들의 고위 관료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관료들은 정책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실무 중심의 행정 기능만 수행했다. 과거 합격자들이 관직에 진출하여도 정이품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세도 가문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했다. 이 옆에 있는 표는 정이품 이상의 고위직 관리, 이 조선시대로 따지면 이제 판서급 이상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장관 이상인데 그 고위 관료들 중에서 상위 5개 성씨, 5개 성씨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줍니다. 정조 때까지는 34%였는데 순조, 헌종, 철종 때 이제 40%에 근접하거나 40%를 넘어서죠. 이 이야기는 이때 소수 가문이 권력 장악하는 것이 더 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종 때가 들어가면은 이제 좀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누가 개혁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흥선대원군이 개혁 정치를 통해 세도 가문의 권력 남용을 어느 정도 해결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시 근원적인 해결은 아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